오늘부터 저는 5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해볼 겁니다.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나 높은데 저는 5천만 원으로 과연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마침 제 주변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가 있어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똑똑이 챗 GPT에게 물어봅시다.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 GPT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갭투자 하기. 지난 영상에서도 GPT가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방식을 또 추천해줬네요. 저는 아직 혼자라서 갭투자가 괜찮지만 아직 싱글이야. 이번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분들이기 때문에 패스. 정부 신혼부부 대출 활용하기. 오, 나름 좋은데요? 오케이, 일단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주로 분양전환 누리기. 이 방법도 좋죠. 역시 GPT네요. 그렇지만 올해 결혼이 6월인 관계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GPT가 제안해준 두 번째 정부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이후 신혼부부분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낮은 금리로 1억 5천만 원 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디딤돌 대출 2억을 활용해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아파트 사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우, 서울이 비싸긴 하네요. 웬만한 건 다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잠시만, 여긴 뭐지? 에? 200억이요?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뉴욕 LA에 온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좀 더 둘러보니 나무부 한남? 아니 무슨 220억짜리 집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얼마나 좋길래 220억이야? 좀 좋긴 하네요 여기는. 아니 취득세만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부럽기라도 하지 이런 곳은 그냥 뭐 웃음만 나오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얼마일까? 제가 찾은 가장 비싼 아파트는 PH 129인데요. 최근에는 138억 실거래가 되었고요. 나와 있는 제일 높은 호가로는 230억짜리가 있네요. 이 집은 중개보수만 1억 6천, 취득세는 8억이 넘네요. 이런 곳엔 진짜 누가 살지? 했는데 찾아보니 지코, 장동건 고소영 부부, 현우진 강사님 등이 거주하시더라고요. 혹시 한국에 이것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있을까? GPT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GPT가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맞을까요? 에테르노 정답.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뭐요? 320억이요? 하하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뭐 GPT가 정보 쪽은 강하긴 하네요. 뭐 앞으로 까불면 안 되겠습니다. 300억 주택은 무슨 현실로 돌아와서 저희는 대출 받는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오케이, 대출 받는 거 알겠어. 근데 그래서 매매임? 아니면 전세임? 결국 저희는 결정적인 이유로 매수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 결정적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300억 주택의 꿈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온 저는 자연스럽게 인천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직장도 인천 쪽이라 인천 쪽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인천 쪽에도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조건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4억 미만의 아파트일 것. 두 번째, 20년 이상의 구축은 제외할 것. 세 번째,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 것. 네 번째, 가능한 역세권 위주일 것.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는 며칠 동안 아파트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은 인천의 모든 아파트를 뒤졌습니다. 금액과 입지, 생활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찾은 아파트는 총 4곳. 자,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거든요. 인천으로 떠납니다. 인천, 지금 여기는 잠실이에요, 잠실. 여긴 버스 안이라서 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의 ASMR이 됐네요. 가는 도중 엄청나게 신기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생역전이라고 홍보하는 분양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오잉? 얜 뭐지? 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서울에 4억 원대 신축 아파트? 그것도 송파구요? 거짓말인가? 하고 조금 더 기사를 찾아보니 진짜로 4억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엥? 근데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 쌌던 겁니다. 조금 찾아보니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땅에 집 지을 건데 돈 좀 먼저 빌려주세요. 근데 참고로 이거 제 땅은 아닙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공률도 낮겠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원수에게 추천하는 그런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통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야 또 교통이 얼마나 괜찮은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저는 엄청 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아파트로 바로 이동해 볼 건데 함께 가서 집 같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볼 아파트는 9월 아시아드 선수촌 2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이렇게 도색도 돼 있어서 좀 쾌적해 보여요. 세수도 꽤 넉넉하고요. 반면에 1단지는 아직 도색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아파트의 가치가 변하진 않으니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상가고요. 행정복지센터, 뭐 체육센터도 문화시설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네요, 여러분. 저 혼자 단지를 좀 둘러보기도 하고 이후에 신혼부부분들도 뵙고 같이 단지와 집들을 둘러봤습니다. 겨울이라서 연못은 운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조경도 매우 잘 되어 있었고요. 단지 내 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주차장도 살펴봤는데요. 퇴근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넉넉하고 주차장과 동도 연결되어 있어서 쾌적해 보였습니다. 세대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후 중개사님과 입주민에게 여쭤보니 이중주차 문제도 크게 없다고 하시네요. 이후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려는 집의 내부를 보러 갔습니다. 확실히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내 눈으로 보는 거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혹시 이 집에 뭐 하자는 없을까? 에어컨은 있나? 이런 옵션들도 비교하게 되고 조금 더 꼼꼼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다 좋았는데 집 상태 대비해서 가격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본 집들은 다 4억을 고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저희가 볼 단지는 많으니 저희는 다음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아파트인 주안 캐슬앤더샵 에듀폴에 이 아파트를 제일 기대했는데요. 1856세대 대단지에 22년식 신축이고 브랜드도 더샵과 롯데캐슬이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장기적으로 봐도 GTX가 들어오는 인천시청역 역세권이기도 했고요. 그치만 이 아파트는 현재 추가 분담금 100억을 놓고 뭐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쉽게 이 아파트가 현재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단지는 주안 더월드 스테이트였습니다. 간성역 바로 앞에 있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GTX와도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단지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세대수가 무려 3,000세대가 넘는 거예요. 웬만한 아파트 3개 합쳐놓은 거죠. 동 개수만 해도 37개, 층수는 35층짜리도 보이네요. 아쉬운 점은 2008년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초중반 가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단지에서 받은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좀 포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우리 막 밖에서 놀고 있으면 창문으로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확실히 연식이 15년 정도 되어서 그런지 집 내부를 살펴보니 수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여긴 수리가 된 집, 여긴 수리가 안 된 집, 이렇게 보이면 차이가 더 확 느껴지시죠? 문고리 같은 것들을 보면 좀 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합니다. 완전 최근에 수리된 집이에요. 상태가 꽤 좋죠? 하지만 가격도 7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도 일단 보류. 마지막 단지를 보러 가기 전 저희는 시간이 조금 남아 후보 단지를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단지 이름은 간석 한신더휴. 여기도 2019년 신축이라 단지 상태가 꽤 괜찮네요. 가격도 저층을 제외하면 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조금 싸게 나온 건 3억 후반대에도 있었어요. 다만 이 주변이 산업단지라 직접 갔을 때 다른 곳보다는 조금 거리 분위기나 이런 건 차갑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축이라 그런지 역시 집 내부는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아까 인테리어가 싹 다 된 집이 4억이었는데 여기도 4억이라면 저 같으면 저희는 마지막 집을 보러 떠났습니다. 가장 기대하던 단지인데요. 허이스타일스 부평 센트럴입니다. 저희가 찾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단지였습니다. 571세대에 21년식 신축 아파트고요. 가격도 3억 후반대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님을 뵙고 집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신축이라 집 상태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후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신혼부부분들과 어떤 집이 제일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그나마 괜찮은 전반적으로 있는 거 볼 때 홈플러스라고요. 스테이트 선수촌은 입지, 여기 스테이트 여기는 가성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축. 그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같은 가격이면 그치, 같은 가격이면 공간이 있는 거죠.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이후에는 저희끼리 비교도 하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세우고 학군, 상권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혼부부분들의 인생 맛집이라고 추천받아서 처음 가봤는데 라면 완전 맛있던데요? 전 인천 찍고 지금 서울역에 왔습니다. 제일 최선의 선택이 어디가 될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경이 엄청 이뻐요.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서울역을 밤에 와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 옛날 서울역 건물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어서 뭔가 시간여행을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은 보고 온 단지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시 봤고요. 또 임장일지를 통해 저희가 봤던 세부적인 물건들끼리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국 마지막으로 본 서희 스타일스를 최종 단지로 선택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단지 중개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사 날짜와 금액을 맞는 것을 추려나갔습니다. 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3억 7천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때 첫 마디 목소리 듣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아, 여기 물 건너갔구나.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여러 중개사님들과 수차례 통화하고 또 거절당하고 협상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계속 소통하다 보니 가격이 내려가는 물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근데 왜 밖에서 저러고 있냐고요? 사실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시간은 가지, 조율되는 집은 없지, 조건에 맞는 집은 비싸지,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니까 괜히 제가 더 조급해져서 전날은 그냥 복도에서 저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초조했는데 신혼부부분들은 얼마나 더 초조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좀 처량해 보이네요. 그 뒤로도 검색도 수차례 하고 중개사님들께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는 제일 좋은 물건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중개사님들과 통화를 하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후보 2개를 정해 중개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가족 출순잔치여서 아쉽게도 거기 현장을 같이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집을 보진 못했는데 금액적으로나 집의 구조나 이런 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계약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전화해볼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그냥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좀 더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액은 너무 좋았지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이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아서 무기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아쉽게 저희는 기다려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2번째 후보집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저희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있어서 가격이 내고되면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금액만 좀 되면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3억 7천 한번 가능하면 해주시고 안 되면 7,500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기다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분이 얼마나 좀 떨리면서 동시에 좀 초조하고 그런지. 사람이 미쳐가는 과정이 좀 이렇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통화했더니 네. 1,800원쯤만 되지. 그거는 안 돼요. 이러시니. 아쉽게도 결국 후보 2번 집은 가격 조정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가다가 이런 글도 봤어요. 2집 모두 다 안 된 제 마음과 좀 비슷하달까? 그러던 중 새로운 신축 아파트의 급매물을 보고 연락을 주셔서 저도 퇴근하다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입지는 기존 후보들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죠. 아파트를 방문해보니 내부 상태는 아주 깔끔했고 신축 첫 입주라 당연히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습니다. 신혼부부분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저희는 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의 생생한 목소리를 또 들어봐야겠죠? 네, 여보세요? 제가 왜 전화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건가요? 네, 내일 오전에 계약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거의 한 달간의 여정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네요. 네,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네요. 어떠세요, 좀 기분이? 신혼집 마련했는데 싱숭생숭하고 이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계약서 쓰고 그러면 더 실감 날 거예요. 결국 저희는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아파트를 손품도 팔아보고 직접 뛰면서 발품도 팔아보면서 저희는 결국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를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달 동안 아침에는 중개사님들 막 전화하면서 이거 매물 새로 올라온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거의 밤 늦게까지 남아서 막 또 새로운 물건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막 찾아보고요. 저녁에는 또 퇴근하다가 퇴근길에도 막 카페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조금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좀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눈 녹듯이 힘듦이 싹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주니까 진짜 저도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저희의 진심들이 전해져서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곧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번에 도와드린 것과 똑
똑같이 제 진심을 담아서 100% 순도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오래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널 곧 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에다가 이 채널 곧 떡상합니다 라고 남겨두시면 여러분 댓글이 곧 성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다양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스토리를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